네,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손자 병법입니다. 5월 11일 금요일 순서이고요. 잠시 11시부터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계속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 먼저 알려드립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수급 관심주를 살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봉 대리와 함께 출발선에 들어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수혜주를 알아보고 삼성전자의 미국 모바일 콘텐츠 업체 엠스팟 인수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황 분석의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까지 세웁니다. 주식경제 예능인 이순복의 주접방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을 접하는 현명한 방법 제시해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5인의 전문가들께서 현 시장에 맞는 12자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짜드렸는데요.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 코스닥 우량주를 분할 매수해라. 박소영 대리는 코스닥에서 매수 기회 찾기.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나 봅니다. 두 분께서는 신용훈 연구원은 121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해보자. 최희용 대리 지루한 기간 조정이 이어질 듯. 주대영 대리 반등은 제한적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관심 업종들로는요. 박성일 연구원은 기관이 매수하는 IT 부품주를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 스마트폰 부품주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은 IT 업종 분할 매수 유효 구간, 최희용 대리 전기 전자 업종 분할 매수로 네 분의 전문가가 모두 IT 업종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대영 대리는 철강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 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장 상황이 좋진 않네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요, 미국 대형은행이죠. JP모건이 파생상품 매매 손실 20억 달러 발표로 인해서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시간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1930선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1945선에 121선을 깨고 주저앉았는데요. 코스피는 무난한 옵션 만기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나온 JP모건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요, 유로존 재정위기와 정치권 이슈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요. 유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유로 달러입니다. 1.3을 깨고 내려가 있는 유로화 가치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심히 보셔야 될 지표고요. 1.3 다음은 1.27 유로 달러가 제시되는데요. 10년 평균 1.27까지는 멀리 밀리지는 좀 않아 보이지만 1.27에서 반등이 나와 추세가 전환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보면요. 그동안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3거래일 반등에 성공한 LG전자 역시 1% 이상 밀리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상 소액이지만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가 보여지고요.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기 매물이 추가로 보여지고 있는 선곡입니다.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쉬어가는 마디 1950선과 121선 1945를 깨고 내려간 상황이니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반등은 좀 힘든 상황이고요. 심리적 지지라인 1900선까지 염두한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 다음 날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차분한 흐름을 보여주며 새로운 월물에 대한 포지셔닝 작업일로 여겨지니까요. 차트 우량주로 점진적인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철강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조선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철강도 좀 어렵고 동국제강에서도 공장 하나를 좀 잠시 쉰다 이런 얘기도 전해 오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자, 철강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제시를 하신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런지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45선, 121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 1900선까지 조금 밀리는 전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료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의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동국제강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지금 61선과의 이격 계율이 좀 큰 상황에서 좀 시장 이슈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철강 업종 역시 미리 선 조정 받았다는 국면에서 지금 현재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는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17,000원 정도 선에서는 분할 매수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성원산업인데요. 그 매출 증가
꾸준한 성장성이 지속 전망되고 있다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요. 캐파 징수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도 보여주고 있고요. 산화방지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면서 2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시장의 변동성과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레벨 다운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원재료 가격인 패널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제품 가격의 시황 반등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 주가 수준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낙폭이 과대된 후 되돌린 국면에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 개인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사실 반등에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좀 소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장 마감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는 거의 강보합으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거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 중요한 것이 JP모건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20억 불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블룸버그 소식통이 전해지면서 미국 선물이 지금 좀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 사실 미국 소폭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930선까지 장중 이탈하면서 지금 전일보다 13포인트 정도 빠진 193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8% 오른 모습, 4포인트나 전일 대비 오른 모습인데요. 사실 이 효과는 셀트리온이 전일 장 종료 무상증자 한 주당 0.5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코스닥에서 13% 오르면서 지금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 모습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좀 왜곡되는 모습이고요. 주체별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역시 대외 변수에 어쩔 수 없이 판다 이렇게 좀 보고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하락 모습인데요. 131만 2천원을 기록 중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이 300억 가까이 던지고 있고요. 운수장비, 유통, 화학업종, 금융, 운수창고 연화할 거 없이 전 업종을 거의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철강 및 금속 업종을 23억 순매수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전기전자 업종 89억을 사는 것 그리고 보험업종 24억을 사는 것 제외하고서는 전 업종을 판다. 그 중에서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최근에 계속 많이 파는 모습인데요. 기관에서 1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과 반대되는 포지션, 결국 전 업종을 사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개인의 저가 매수세로 나서지만 반등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제약업종 61억, 셀트리온을 또 집중적으로 사면서 다른 제약주들 많이 사는 모습인데 그로 인해서 코스닥에서 제약업종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면서 평균 6%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요. 업종이 나머지 업종들도 그래도 골고루 코스피 대비 상승하는 모습.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기관에서 계속 좀 좋은 흐름을 코스닥에서 코스피랑 다르게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한 14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이 27억 정도 전체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파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각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외국인 사실 현물을 살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좀 판단을 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답답한 증시 흐름이다. 계속 감망을 하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후반인데 기관에서 코스닥 매수세가 몰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 1950선도 무너졌고 120의 이평선 무너진 거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세 계속 이어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상 관심주는 어떤 것입니까?
네, 최근에 계속 강했던 삼성그룹주들이 최근 계속 강한 모습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일모직이 사실 4월 말까지 9만 원 초반까지 꺾였다가 다시 10만 원대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소재 부분, 재료 부분에서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수주 지연 그런 우려감으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5월 2일 1분기 실적을 실제적으로 발표를 해보니 직전 분기보다 93%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고요. 지난해 동기 대비 7% 이제 감소는 했지만 시장에 대비 컨센서스는 상당히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좋았다. 그래가지고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2분기도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회복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아무래도 재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반기 이제 런던 올림픽 수혜도 있을 거고요. OLED TV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쪽이죠. 이런 쪽에서 계속 수주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사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뿐만이 아니라 화학 소재, 패션 부분, 상계 사업부가 모두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심리가 깔리면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 최근에 4월 말부터 그래가지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고요. 금일도 소폭의 조정은 있지만 강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일선 타고 가는 5일선 저가 매수세로 10만 원대 하셔가지고 좀 단기로 보셔도 15% 정도 11만 5천 원까지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일단 판단을 드고 있습니다. 순저가는 10% 좀 내로 잡아가지고 9만 4천 원 정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네, 제일모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이슈 정복하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죠. 그리스에서는 총선 뒤 제1당과 2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제3당인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리스 문제 점검해봅니다. 최근 무선 충전 방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업에 이어서 산업 전반에 적용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구두 소비가 급감해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워킹화를 내세운 스포츠 슈즈의 매출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죠. 삼성전자가 미국 클라우드 콘텐츠 서비스 업체 엠스팟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시장의 화두는 단연 그리스 재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밤 제3당인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는데 우려의 시각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리스 재정 문제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그리스 재정 이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16일과 그리고 23일에 주목하자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스가 지난 일요일 청선에서 제1당, 신민주당과 제2당 좌파연합이 대립하면서 연정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동시에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그리스 증시는 최근 1992년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급락을 했고 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2013년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전망했지만 그리스 선거 이후 그리스의 유럽 증시는 특별히 약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리스의 현재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이미 헤어컷이 진행된 만큼 추가적인 충격은 적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리스크가 줄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 총선 이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그리스가 다른 유럽 증시에 비해 상대적 약세를 나타낸 시기는 그리스 위기가 처음 불거진 2010년과 그리고 2011년 3월 일본 지진, 그리고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시기 등입니다. 이 중 2011년 8월을 제외하면
유리보 이제 OIS 스프레드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그리스 총선의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상대적 약세 기간 동안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스탠스 매수 규모와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4조 원에 육박하는 매도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시장 변동성도 대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총선과 그리고 프랑스의 대선으로 유럽은 협약을 마친 재정 긴축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5월 23일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보다 앞선 16일 그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긴축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논리 전개는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낮아진 증시의 변동성이 잠시 동안은 좀 커질 수 있는 전망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16일과 23일에 여기서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회담 결과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불안 심리를 키우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최근 무선 충전 방식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앞서 다뤄본 적이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휴대폰에서 모든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짚어봐 주시죠. 네, 상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어떻게 보면 단연 갤럭시 S3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익 성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릴 베스트셀러로서 증시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주문을 통한 판매량이 1,000만 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그 괴력을 어느 정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갤럭시 S3를 통해 종목을 확장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과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모멘텀 등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중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무선 충전 방식인데요. 이미 언론 보도와 이제 분석 자료 등으로 시장이 소개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시장에 소개되면 가장 먼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이후 옥석 가리기를 통한 진정한 수혜주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의 무선 충전 시장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 첫 번째 단계로 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무선 충전은 지금이 좀 시작일 뿐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무선 충전 방식은 나오는 표에서 보듯이 자기유도 방식이 표준화와 기술 성숙도를 이룬 상태입니다. 갤럭시 S3와 그리고 옵티머스 LTE2 등에 적용된 기술 역시 자기유도 방식으로 표준화와 유선 충전의 90% 효율성을 달성하여 휴대폰 무선 충전 시장에서의 다양한 적용이 예상됩니다. 관련주인 YG파워, 그리고 캠트로닉스, RF텍 등이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선 충전 시장은 휴대폰 충전이 이제 적용되면서 시장의 이목을 이끌어냈고 향후에는 휴대폰 충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전자기기 그리고 전기차까지 사업 전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선 충전 시장이 5년에 한 65배 정도 성장하여서 2억 3천만 대 이상의 기계 무선 충전 기능 탑재가 예상된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성의 상징 같았던 구두의 매출이 줄고 오히려 운동화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최근에 정장의 운동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인데 최근 들어 이제 치마나 이제 정장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직장 남녀들이 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사무실 밀집 지역인 서울 일대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가보면 이런 경우는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풍조는 실제로 정장 구두의 판매 하락세를 가져왔습니다. 대신 운동화는 불신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키릴이나 그리고 펌프스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약 8% 정도 줄었습니다. 반면 워킹화를 전면에 내세운 스포츠 슈즈 업체의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는 최근 김연아, 김수현을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프로스펙스 W 워킹화 출시 한 달도 안 돼 10만 컬러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W는 2009년 처음 출시된 후 단일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2천억 원대 후반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프로스펙스 전체 매출 중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1%에서 지난해 60%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 6월 론칭한 스케쳐스의 경우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에 힘입어 2010년 162억 원에서 지난해 283억 원 70%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뉴발란스의 성장세는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는 월 평균 25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성장에 힘입어서 2007년 240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4년 만에 10배를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화성물가프도 작년 2,400억 매출을 올리면서 로컬 브랜드 시장을 견인했고 아식스 스포츠 또한 지난해 대비 8% 이상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클라우드 콘텐츠 서비스 업체인 엠스팟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주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인수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삼성전자가 미국의 모바일 콘텐츠 업체인 엠스팟을 이제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0일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 엠스팟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수 대상은 엠스팟의 기술과 그리고 자산, 인력 등 전 부분입니다. 엠스팟은 2004년 설립된 회사고요. 모바일 기기용 음악과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를 가상 서버 기반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엠스팟의 각종 콘텐츠를 갤럭시 시리즈 등 자사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기술을 빠른 시간 안에 흡수해 애플에 대항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이제 아이폰 CF를 보신다 그러면은 아이클라우드란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태진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센터 전무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엠스팟이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국내 우수 콘텐츠를 발굴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런 추이 엠스팟 최고 경영자는 삼성의 글로벌 역량과 첨단 제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만큼 양사가 힘을 모은다면 모바일 업계에서 미디어 소비를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제 애플을 이제 역전해 나가는 현상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노키아를 넘을 수 없는 부동의 2등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휴대폰 업계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게 또 진화를 해가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 이어갑니다.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네. S&P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시스코 실적 부진으로 인한 충격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장외 시장에서는 S&P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 미국 다우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S&P가 장중 그 시간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0.9%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0.57%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게 그 JP 모건에서 그 합성 신용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돼서 손실이 20억 달러가 났는데 지난번에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이 2억 달러가 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반대로 바뀐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지금 그 S&P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혼조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강보합권이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선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시간에서 이 정도 빠지게 되면 본장에 가가지고 오히려 플러스 나는 경우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 하락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갔다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간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또 솔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차 양적 완화 하기에는 많은 투자가들이나 애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가 더 빠져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양적 완화를 진행할 때는 미국이 보통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다음에 고점 대비로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다음에 양적 완화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 대비로 4%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조정이 들어온 후에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전제는 대부분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채권왕인 빌그로서도 역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스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습니다. 3당인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요? 좀 힘들 거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 듯 싶던데요. 거의 지금 뭐 2차 투표 가는 게 아니냐가 거의 대두되고 있고요. 그 참 신기한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이게 연정 구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당이 먼저 그 과반수를 못 차지하게 되면 연정 구성권을 이제 대통령한테 받아서 1당이 진행을 해보고 1당이 또 실패하면 그 다음 2당이 하고 2당이 또 실패하면 3당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2당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3당은 이제 그 연정 구성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EU와 연합해서 그러니까 EU하고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는 선에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민당에서 이번에 과반수를 못했지만 일석부정입니다. 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될 수도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2차를 거의 뭐 대전제로 보시고 주말에 혹시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민당이 과반에서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단일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보충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정 구성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이게 생소한 제도인 것 예, 같습니다. 생소합니다. 네, 1, 2, 3당에 순차적으로 이제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네. 권한을 주고 한 3일 정도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겠죠. 네네. 자, 오늘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등등 아이고 참 많은 지표 발표가 되고 예정이 네네. 돼 있군요. 우리 장에 어떤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유로존에서는 이제 그리스하고 프랑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시장에는 모멘텀이 부재됐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월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지 않으면 3.3 밑으로만 나오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준율 인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준율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괜찮게 나오면 지금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나 소매 판매, 신규 대출 뭐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 CPI와 PPI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아마 주말에 지준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인민은행에서도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자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이제 주말에 영향을 주는지 항상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보다는 주말에 많이 그 지준율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요. 평일에 같은 경우는 목요일 오후 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말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면서 이제 국내장이 오늘 지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 선물을 이제 외국인들이 환매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해서 중국 증시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대거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발표될 주요 지표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발표될 중국의 주요 지표들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7% 하락한 2,406.07포인트의 장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출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400선의 지지 여부는 이러한 주요 지표들의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10시 반에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의 심리들을 보았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 인프라 시설에 대한 건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자원부에서 발표한 통계 데이터를 보았을 경우에 1분기 건설용지 공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인프라 시설 용지가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기 대비 비율로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프라 시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프라다와 같은 이런 주요 명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위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위축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명품 소비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명품 시계, 핸드백, 보석, 그리고 최고급 브랜드 의류 등에 대한 구입 물량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시장 매출 중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찌와 프라다 같은 경우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프라다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지수 상승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프라 건설주와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기준금리는 배제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겠지만 지급 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러한 기준금리 지준율 인하가 결국은 정책적인 변화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지금 JP모건에서 중국의 5월 지급 준비율은 50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JP모건은 중국이 앞으로 더욱더 완화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5월에 50bp 인하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이 5월 11일 날 발표되는 산업 생산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흐름세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정자산 투자가는 계속적으로 둔화되겠지만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3.5%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지준율 인하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결국 지금 좀 있으면 발표될 중국의 주요 지표들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시고 시장을 좀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장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장 낙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7포인트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순복 씨의 주접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2,000포인트가 좀 넘으니까요. 각 증권사에서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내세웠는데 5월달 굉장히 힘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순복이 주접방은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재미있는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배들 몇 명이요. 저를 멘토로 둡니다. 물론 이제 저희 엄마는 네 인생이야 잘 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끔 어떤 후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니, 마음에 드는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재밌어하는 그 무엇보다 더 재밌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폰 2보다 재밌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폰 2는요. 게다가 또 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 재밌어야 되는 관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요즘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의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를 비롯한 그 애널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애널리스트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보면요. 국내외를 비롯한 세계 금융 세계를 읽어내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가 2월 달에 대학교 주식 동호회와 함께 주식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대학생들이, 경제학부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회사를 그만두면, 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경제학부 학생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애널리스트는 글을 재미있게 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는요,
D증권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의 대동 여지도라는 이름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에 되는 대분량의 보고서를 가끔씩 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요. 야, 그 D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전세계 글짓는 백정이었나 보다.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작년에는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증권사에서 이 인기 있었던 드라마를 동영상으로 내보내면서 성우 목소리를 더빙을 해서 굉장히 이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집중을 했습니다. 자, 5월 8일요. S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의 재미있는 관전평이 나왔습니다. 네, 어벤져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이 투자 주식시장을 이 영화 어벤져스에 비교한 이 S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관전평을 오늘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마블 코믹스에 나온 슈퍼 영웅 캐릭터들이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이죠. 아이언맨, 그다음에 토르, 헐크,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등의 슈퍼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좀 싸우다가 나중에는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S증권사의 이 애널리스트가 바로 이 어벤져스란 내용으로 시장을 읊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이 영화에 나오는 이런 그 주인공들을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한번 읽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 보면요. 주인공인 캡틴 아메리카는요. 꾸준한 정석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헐크는요. 대박주를 골라내는 투자자라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언맨은 치고 빠지는 굉장히 영리한 투자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르는요. 타고난 투자자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주식시장이랑 한번 좀 비유를 해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요. 사실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봤다가요. 최근 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고 해서 어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더 실감나는 내용을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S증권사에서 비유했던 이 주인공들과 이 투자 정석, 이 스타일들과 맞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제 관점으로 이 영화에 대한, 이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투자자 관점, 매매 주체 관점과 비유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요, 맞아, 순복이가 잘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순복이가 생각하는 아이언맨, 깨알 같은 말장난을 아주 잘하는 애널리스트라고 전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제가 이 깨알 같은 애드립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말장난을 잘 칠까. 캡틴 아메리카는요. 존재감이 의심스러운 기관 투자자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본 와중에요. 캡틴 아메리카 쟤 뭐 하는 애지? 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바로 캡틴 아메리카로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르는요. 올바른 투자의 길이 있을 거라고 믿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이 토르는요, 굉장히 묵직하고요. 배신을 원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그래, 맞아. 주식시장에 정석 투자가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좀 믿는 개인 투자자로 좀 비유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헐크. 이 헐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을 흠뻑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그 적이요, 나는 신이란 말이야 라고 외치니까 헐크가 흠뻑 두들겨 패준 다음에 신이 앞골이네 이런 멘트를 칩니다. 제가 봤을 때 헐크는요, 돈과 힘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준 덩치 큰 외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공감 좀 하시나요? 이 애널리스트가 깨닫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이 어벤져스 영화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은요,
누가 먼저 제일 앞에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아이언맨이 가장 먼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이언맨이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캡틴 아메리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겠죠. 그런데 한국의 포스터에는요, 아이언맨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포스터는요, 각 나라마다 다른 거 아시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언맨이 제일 앞에 나와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애널리스트가요, 이 관전평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어벤져스, 지금은 아이언맨이 필요할 때. 제가 이 제목을 읽으면서요,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의 우월감으로 이 제목을 적지 않았을까? 한번 그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자, 과연 애널리스트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다는 건요,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애널리스트들이요,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 이 주식하는 현실을 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시황 전망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눈치를 보기 위해 팔라고 하는 보고서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러한 보고서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주말에도 평일에도 영화 한 편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벤져스 영화를 들고 와서는 비유를 했지만, 과연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시청자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세계 시장을 전망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제가 또 오늘 생각해 봤을 때는 별로 개인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벤져스란 영화 제가 동영상까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지루하신 분들께 재미있을 것 같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쓴 거라 부끄럽지만요. 좀 부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딴따라는 현재로서는 승복이가 하겠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은요,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진실성으로, 그러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를 생각하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준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동영상이 필요 없이, 그리고 이런 관전평이 필요 없이, 그리고 400페이지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보고서가 필요 없어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좀 익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황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이요,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1500포인트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 1500포인트가 195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포인트 다시 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증권사 전망은요, 2150포인트를 잡았습니다. 5월 달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1950포인트가 깨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외국인들은, 집 나간 외국인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승복 씨, 너무 좀 애매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수치로 몇 포인트까지 빠질지, 어떠한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뭔가 각 책임의식, 처음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진실성 있는 마인드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정성 투자를 믿는, 어떻게 보면 이 토르와 같은 굳은 마음으로, 그리고 깨알 같은 애드립으로, 깨알 같은 멘트로 이 시장을 주름잡기 위해서 애쓰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진실성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굉장히 각 경쟁심이 투철했던 이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헐크, 힘 있는 헐크를 모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순복 씨, 시장이 어려운데 무슨 영화를 봅니까? 그런데요, 조금은 여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음 주라도 미국에서 목요일 날 발표될 FOMC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월요일 날 스페인,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의외로, 글로벌 시장은 의외로 반등의 기미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시장에 대해 불안함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말에는 3시가 되면 HTS 끄시고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 좋은 날씨에 산책을 하시든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시든 그런 주말을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복 씨 영화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은요. 순복이란 이름이 나오는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한국 영화 굉장히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코리아는 영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팬분들한테 CGV에 대한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타이타닉과 한번 비유를 했습니다. 과연 이 영화의 흥행과 주식시장과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리고 영화 내용과 주식시장과 어떻게 접목하는지, 애널리스트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요. 우리 개인 투자자가 뉴스를 보면 거기에 대한 소재로 시장과 한번 접목시켜 보시고요. 또 어떠한 기사 내용과 주변에 접하는 어떠한 작은 소설한 것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과 한번 접목해서 기관 투자자들보다 그리고 깨알 같은 애드립을 하는 애널리스트보다 조금 더 진실성 있고 객관성 있는 좋은 투자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요. 맞아. 순복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쟤 정말 무섭게 주접을 떨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주접방입니다. 주식시장을 접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 오늘 애널리스트의 어벤져스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힘을 합쳐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관전평이었습니다. 주접방 이순복이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의 4월 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전년도 같은 달보다 3.4%가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인 3.2에서 3.5%의 예상과 좀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달 상승률인 3.6%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자,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의 어떤 그 계기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분석이겠죠. 자, 여러분께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증시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8.99포인트, 20포인트 거의 가까이 우리 거래소 시장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만큼은 소폭이나마 상승세 계속 지켜내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 2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